김성태 재판부도 북한으로 넘어간 이 수백만 달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사례금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김성태 재판부도 인정. 수원지법 형사 11부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 담당 이화영 1심 판결문에 이어 김성태 1심 판결문에서도 북한에 대납한 200만 달러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사례금으로 조선노동당에 전달한 것이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에서 역시 같습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그 돈은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라는 판단에 이어 김성태가 유죄를 받은 1심 판결문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사례금으로 조선노동당에 전달한 것이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전 대표에게 제기된 제3자 뇌물 혐의, 즉 대북송금과 관련된 제3자 뇌물 혐의의 유죄 근거가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이 법조계 해석도 있습니다. 24년간 무려 판사를 지낸 전 판사님께서 보시기엔 물론 같은 재판부긴 합니다만 결국은 그 재판부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도 1심 판단을 내리게 됐어요. 김성태, 이화영 모두 다 같은 사건. 네. 하지만 다른 판결이잖아요. 각기에 대한 판결을 했는데 북한의 조선노동당에 들어간 수백만 달러의 그 돈, 쌍방울이 보낸 그 돈은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대납해준 사례금이다 라고 모두 다 인정을 했어요. 네. 이렇게 되면 그게 인정되면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된 대북송금과 관련된 제3자 뇌물 혐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죄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보이죠.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서 이화영 이제 피고인의 변호인조차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같은 재판부에서 판단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비슷한 내용이 담긴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 그 전 대표 사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보고가 됐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런 사실을 알았느냐. 네. 사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이 김성태 회장에 대한 사건이나 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사건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보고나 이런 것이 판결문에 전혀 기재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이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대법원에 이 사건을 중앙지법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이송 플러스 병합이에요. 이송뿐만 아니라 그 재판부에서 대장동 사건을 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병합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돼. 이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저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아킬레스건은 저는 대북송금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보세요. 1심에서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기소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유죄가 가까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800만 달러가 북한에 건네갔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권을 지금 꿈꾸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전 국민은 북한과 내통한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될 수 있겠어?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의 가장 큰 걸림돌, 대장동 사건, 이런 것은 다 개인적인 비리로 치부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대북송금 사건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위험한 대북관 그리고 이렇게 북한과 내통을 하고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국민들은 절대로 대통령 후보를 인정을 안 할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는 이 사건을 무조건 끌기 위해서 가장 많이 병합돼 있는 대장동 사건 재판부로 하게 되면 1심 판결이 아마 제 생각에는 한 3, 4년에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선 전에 이 대북송금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지 않게 저는 최대한 지연책을 볼 것이고 이러한 것이 이 사법부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큰 우려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대법원도 느꼈겠죠. 그래서 이제 병합을 기각한 거죠. 그래서 저 재판부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재판부는 김성태에 대해서도 이화영에 대해서도 모두 다 동일한 판단을 내렸고요. 그 돈은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사례금으로 북한 조선노동당에 건네진 게 맞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방북을 위해서 쌍방울의 돈이 넘어간 겁니다. 박수현 의원님, 이 판단대로라면. 그러니까 이 두 판단이 동일하게 나온 것은 당연하죠.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고 또 어떤 재판부의 어떤 뭐 자의적 시각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의 내용을 보고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 같은 판단을 내리는 것은 맞죠. 그러나 검찰이 제기한 공소의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그 방북 비용이냐, 그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문건에도 증명이 되듯이 이것은 분명하게 쌍방울이 자신들의 자회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한 그런 어떤 일들을 한 것인데 그래서 그것이 국정원의 문서에서 증명이 되고 있는데도 검찰이 제기한 공소 내용만 보고 법원이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직권조사 한번 하지 않고 뭐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 측과 민주당의 강한 반발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1심 판결은 같은 재판부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문제는 이제 2심으로 가면서 이재명 대표 측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로 이러한 검찰 수사 과정의 오염된 이 공소 내용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과 주장하는 그런 어떤 국정원의 문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 조사도 하지 않는 북한 인사들이 어떤 전원을 김성태가 전한 것을 가지고 유죄의 증거로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충분하게 싸워볼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게 뭐냐면요. 이화영 부지사는 지금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성태 회장은 본인 스스로 줬다 그랬어요. 그걸로 1심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게 자폭이죠. 왜냐하면 내가 유죄를 받을 거 감수하면서도 내가 줬다고 얘기하는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절대로 안 받았습니까 하는 말을 듣겠습니까? 예. 이것은 저도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당연히 줬다고 얘기하는 스스로의 유죄를 감수를 하고 줬다고 얘기하는 사람의 진술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2심에서는 전략을 바꾸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법률적인 그러니까 조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법률 자문. 예를 들어서 김성태 회장이 말을 바꾸어서 형량을 굉장히 줄여서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쉽게 보면 유죄를 감수하면서까지 본인이 자폭한 그런 것들의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탄핵될 수 있는 어디에서 것이죠. 형량이 줄여요? 알겠습니다. 재판부와 무슨 딜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사법부를 우롱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호우로 중랑천 수위가 상승을 해서 동부 간선로 전 구간이 현재 통제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시각 그 중랑교의 모습인데 수위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수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고 일부 구간은 좀 밑에 이제 중랑천으로 내려가는 구간의 인도 부분이 좀 차단돼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에서 시간당 50mm 호우의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서 조금 전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아마 이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스태프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난 문자 소리가 좀 들리기도 했는데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지금 뉴스 속보 참고하셔서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